아시아의 새로운 꿈과 열정이 플레이된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2013년 6월 29일) 인천에서 새로운 꿈이 시작. 그동안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동학의 아시안 게임과는 별도로 개최해왔던 실내 아시안 게임과 무도 아시안 게임을 하나로 통합. 인천에서 첫 선을 보이는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 실내형 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일반 국제대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시아 권역의 특색 있는 스포츠 종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에게 메달 획득의 기회를 넓혀주고 관객들에게는 스포츠의 다양한 재미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해 줌으로써 아시아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젊고 역동적인 스포츠 대회가 될 것입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발전해온 아시아만의 특색 있는 스포츠 종목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구, 풋살.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킥복싱 등 우리에게 친숙한 스포츠 종목과 5,000년 이상 외세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 태국의 애국 무술로서 킥복싱의 원조격인 무에이. 고대 인도 병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인도와 대륙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 있는 술래잡기와 비구, 격투기가 혼합된 실내 카바디.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3,5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고대 스포츠 크러쉬. 짧은 풀에서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25m 쇼트 코스 수영 등 아시아만의 특색 있는 경기 방식과 플레이, 선수들이 펼치는 꿈과 열정의 투혼 속에서 감동의 스포츠 축제를 만들어갈 것이며 아시아만의 차별화된 종합 스포츠 대회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행사입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함성이 함께한다면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 최고의 대회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Diversity shines here.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대회 홍보 영상 언제 봐도 참 뭐랄까요, 인천으로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연장 차유람 선수도 나오고 또 영화계 나름대로 스타인 장준 감독도 나오기 때문에 예. 제 실내 무도아시안 게임 홍보 영상만 보면은 굉장히 뭐 재미가 있을 것 같은. 예. 네. 그러고 보니까 공식 개막이 내일이네요.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제4회 인천 실내 무도아시아 경기대회 오늘 여러분께 역시 3일차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여자부 경기 한 경기와 남자부 경기 두 경기 보내드릴 텐데요. 자막으로 오늘 스케줄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오늘은 6월 27일이 아니고 28일입니다. 자, 6월 28일 오늘 세 번째 날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여자 축구 쪽으로 외도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이다솔 위원과 함께 오늘 세 경기 재밌게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틀 지켜보셨습니다. 풋살 축구와는 비슷한 듯 많이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떤 다른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축구와 굉장히 가까운 면도 많고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면 저 선수를 축구장에 갖다 놓으면 어떤 능력을 펴볼까 이런 네.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드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어떨까요? 일단 뭐 글쎄요. 풋살 잘해서 성공한 축구 선수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선수들도 많고 일단은 브라질의 팔카오 선수라고 풋살의 이제 전설급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예. 축구로 잠깐 넘어왔었는데 활약은 괜찮았지만 본인이 이제 풋살 쪽으로 다시 희망을 해서 풋살로 넘어갔고 예. 글쎄 어제 중국 대표팀 보니까 남자 선수들 풋살 능력은 축구보다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어허. 그래서 왜 축구에서는 저렇게 못할까 이런 궁금증이 또 굉장히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여자부 경기를 첫 번째 경기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중국 대표팀이 먼저 또 소개가 됐고 일본 대표팀이 또 곧이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선발 라인업 여러분께 잠깐 살펴드리고 오늘 경기 계속 진행해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장루이 골키퍼 그리고 송광난, 시아오윙 그리고 리우단, 후잉지에 5명의 선수가 선발 출장했고요. 일본은 시바하라, 고이데, 키치바야시, 사카라, 혼다 이렇게 5선수가 먼저 선발 출장했습니다. 시바하라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고요. 중국의 주장 완장은 지금 벤치에 먼저 앉아 있습니다. 장치엔난이 일단은 원래 주장인데 벤치에서 먼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풋살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기장 안에 주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주장이 있는 건 아니죠. 계속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니까요. 오늘 1주심과 2주심은 모두 이란뿐입니다. 이름은 예. 조금 어렵죠? 그렇죠. 예. 일단 1부심이 자파리안 씨 그리고 2부심이 카만디 씨 이렇게 두 분이서 1, 2부심을 수고해 주시겠고 무삽 쿠웨이트 3 대기심이죠. 예.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의 부쿠 FC가 타임키퍼 게시원으로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전부 이제 외국 선수들이고 이제 외국인 진행 요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이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특히 이 중동 국가는 더 그렇고요. 또 중국이나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이런 선수들 이름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특히 동남아시아 쪽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태국 선수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쪽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중국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흰색 유니폼이고요. 일본이 축구 대표팀하고 같은 색 유니폼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축구 대표팀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데 이 두 팀도 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여자 축구, 여자 풋살은 뭐 명실상부 아시아 최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랭킹 1위 그리고 칠레 아시안 게임 2회, 3회에서 금메달을 계속해서 따냈거든요. 예. 중국 인터셉트. 자, 첫 슈팅 한번 슈팅이 나와요, 그러나. 좋습니다. 정면입니다. 기네요. 한 자. 번에 트래핑. 자, 위험했습니다만 일단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지금 골키퍼로부터 한 번에 넘어가는 혼자 골키퍼의 뭐랄까 정확한 패스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볼을 방출하는 과정이 그냥 방출하는 과정이 아니고 패스로 이어지는 좋은 패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예. 일본 자기 지형에서 하프라인 넘기 직전 왼쪽으로 볼을 전개해 봅니다. 7번의 키치바야시 뒤로 발바닥으로 뒤로 굴려줬고요. 측면으로 한번 내보내봤습니다. 자, 일본 중국이 대표팀은
사실 경기 1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 다루는 모습 보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남자 풋살은 이란과 일본이 이제 좀 갈라먹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자 풋살은 일본 그리고 어제 또 이란 엊그제죠? 엊그제 또 이란 경기 또 만나 보셨잖아요. 네.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본, 그러니까 요르단이 지금 불참을 했기 때문에 예. 일본, 태국, 이란 3강 정도가 되겠고 남자 풋살도 뭐 일본, 이란, 중국도 강팀이고요.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자 풋살은 전력차가 크면 클수록 약팀이 따라오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자 일단 뭔가 가벼운 지시가 들어갔고요. 킥인 반대쪽 열어줬습니다만 그대로 반대쪽 옆줄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여자 축구를 중계를 하고 다녀와서 또 여자 풋살을 또 보니까 여자 선수들도 이 풋살을 좀 축구를 희망하는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사실은 피지컬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공 자체를 다뤄야 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풋살을 많이 한다면은 축구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서울시청의 박은선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워낙 좀 좋은 선수니까요. 다시 한번 중국의 자. 슈팅 계속해서 골키퍼 정면입니다. 박은선 선수는 여기 갖다 놔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WK리그 중계할 때 제가 박은선 선수는 이 과거에 전성기 때 황선홍 현재 이제 포항 감독이 많이 생각난다는 얘기를 팬들께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박은선 서울시청과 연습 경기를 몇 차례 했는데 예. 막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여자 선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스피드나 파워나 또 투지 같은 게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대한민국 최상위 여자 축구 리그이긴 합니다만 WK리그의 수비수들이 박은선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겠어요 또. 또 올스타전 첫 골 보면은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차원이 다른 피지컬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박은선이 풋살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세밀한 잔 기술들,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술들을 조금 더 연마를 한다고 했다면 어렸을 때 훨씬 더 무서운 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구 외적인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선수 생활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풋살 많이 즐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더 기대가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아, 일본의 주고받는 패스 뭔가 조금 더 조직적이다. 중국보다는 훨씬 말이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경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제 이란 남자 대표팀을 보면 공과 수비를 본인 가까이 끌어다 놓고 지금도 보시죠? 가까이 끌어다 놓고 내주고 바로 슈팅까지 가거든요. 이게 어떤 풋살에서 슈팅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본 대표팀 뭔가 짜여져 있는 조직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 최강팀의 경기를 여러분께서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한계 대회 우승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아시아 대회 그리고 올림픽인데요. 두 개 대회를 연속해서 우승했다고 하면은 뭐 전력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축구 풋살은 그런 변수가 또 굉장히 많은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대회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대한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현장에 있는 감독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고 이제 1년 동안 담금질을 잘 하면은 본선에선 다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예선은 자 지금은 자 중국이 스스로 무너질 뻔했어요. 패스미스였는데 네. 뭐 대표팀은 본선 진출했으니까요. 예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조금 버려야겠죠. 네. 지금 장루이 골키퍼가 손으로 던졌는데 뭐가 좀 미끄러졌던 모양입니다. 코너킥 뒤에서 한번 때려보는데요. 일본이 지금
오늘도 기록지가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슛을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거의 뭐 하프 매치 하다시피 2번의 슈팅 제외하고는요 경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빨리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지금 작전 타임을 요구한 중국입니다. 중국팀 감독이 이제 장찬, 포르투갈 분이죠. 포르투갈 분인데 리마 감독이에요. 리마 호세 안드레인데 뭔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반전. 아무리 상대가 아시아 지역 최고의 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사실 목표하고 있는 준결승 도달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홍콩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남자 대표팀 감독이 또 여자 대표팀까지 맡고 있는데 중국은 어제 남자 대표팀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여자 대표팀은 1차전에서 일단 인도네시아에 2대1로 패했거든요. 이 경기까지 내주면 준결승 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에 리마 감독이 전반전 초반에 빨리 분위기를 좀 잡으려고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예. 중국의 골 클리어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중국 남자 대표팀이죠. 자, 어제 사실은 여자 대표팀이 와서 짜요짜요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 오늘도 남자 대표팀이 자리를 했습니다. 짜요짜요가 이제 중국어로는 파이팅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탁구라든지 이 라켓 운동에서 뭔가 포인트가 하나 나오면 짜! 뭐 이런 구호도 많이 넣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오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탁구를 잘 치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경기를 할 때마다 포인트가 날 때마다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내긴 하는데요. 축구 선수들도 아마 골 넣고 뭔가 좀 그런 들리지 않는 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중국의 킥인. 이 중국이 경기 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뭐 아까 1분 만에 경기 시작한 지 1분 만에 이다솔 위원이 그 일본의 짜임새가 뭔가 좀 남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킥인 미스네요. 지금 한 5분, 아직 5분이 채 안 지났거든요. 4분 한 13초 정도가 지났는데 뭐 거의 일방적입니다. 사실은 공을 발로 가지고 노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도 크게 뭐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술 자체는. 예. 뭐 공을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지금 조금 뭐 미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원이 다른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막상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이제 막 칭찬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스를 아까 한번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첫날도 보시면 약팀들이 먼저 선취골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후반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잘 복귀를 한다면 중국도 오늘 뭐 승리 가져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 자, 이게 골대 맞고 나오네요. 지금 중국의 운이 좀 따릅니다. 지금도 뭐 인사이드로 잘 그냥 보고 때리거든요. 지금 장루이 골키퍼가 뭔가 조금 시야를 가렸던 모양이에요. 반응이 조금 늦었는데 맞기 어려운 볼은 아니었거든요. 좀 약했는데 예, 아마 수비수가 시야를 좀 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짜요가 다시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조금 밟았는데 예.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지금은 힐 저 패스 파울 시도가 아니에요? 씹혔어요. 빨라요. 자, 다시 한번 슈팅. 중국의 세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역습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금 계속 단독 드리블에 의한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절대적인 패스 숫자에서 완전히 지금 일본에 밀리고 있는데 예.
풋살에서는 패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대편 수비수들을 몰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중국은 찬스 만들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프리킥 2명의 선수가 서 있습니다. 일본의 9번 세키나다, 14번 시노미야 2명의 선수가 서 있는데요. 누가 처리하나요? 지나갔고요. 시노미야가 올려주죠. 뒤로 내줬습니다. 오른발입니다. 골키퍼 정면. 자, 이거는 골이네요. 장루이 골키퍼가 흘린 공을 결국 놓치지 않고 일본이 첫 번째 골로 마무리 짓습니다. 뭐 일본의 집중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뭐 준비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나가면서 또 바로 투입을 하고 흘려주죠. 그러니까 슈팅하는 척하고 페이크하고 들어가는 이 세키나다 선수가 골문 앞으로 침투를 해서 마무리까지 해냈습니다. 예. 일본이 가볍게 선취골 전반 5분에 따내면서 손쉽게 좀 경기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기를 이렇게 풀어간다면 중국은 2패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게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다시 골대 맞았어요. 지금은 상대가 슈팅하는 장면을 전혀 지금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글쎄요. 자, 지금도 보면 줄 데가 없어요. 일본이 전방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은 다시 어렵습니다. 한번 왼쪽으로 열어준다는 것이 자, 일단 이런 거를 걸렸고요. 살려야 돼요. 양쪽으로 자, 여기서 둘이 어디로 다 가죠. 가나요? 그렇죠. 넘어가야죠. 자, 때리지 못하는군요. 벗어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은근히 지금 저희도 중국이 하도 많이 밀리니까 중국이 조금 더 분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사실은 너무 잘하면은 조금 그렇거든요. 얄밉잖아요. 뭐 바르셀로나나 스페인 축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중국이 지금 살릴 수 있는 역습 장면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대충은 뭐 공격적으로는 보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할 수도 있죠. 지금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이번에 골키퍼는 혼납니다. 헤딩 커트. 자, 교체 타이밍이 됐어요. 일본 선수를 대거 4명을 다 교체를 합니다. 그게 우리 대표팀의 경기에서 이렇게 4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남자 대표팀은 뭐 A, B팀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대거 교체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 A팀이고 실력이 떨어져서 B팀이 아니라 그들끼리 이제 호흡이 훨씬 더 잘 맞는다라는 코치 스텝의 판단이겠죠? 그럼요. 그리고 뭐 전략적인 선택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실은 많은 골을 넣고도 실점하는 거에서 분위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특정 팀에게 강한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코칭 스텝의 판단이 그런 교체를 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좋습니다. 조금은 짚었네요. 지금 바깥쪽을 조금 노리면서 가운데를 중앙 쪽으로 좀 떨궈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1번. 일본의 개인 기술들은 뭐 물론 좀 중국 선수보다 좀 나은 면은 분명히 보입니다만 개인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팀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일본은 훨씬 더 강하다. 중국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패스 연결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 자, 추가골인가요? 지금 막아냈어요. 이번엔 장루이 골키퍼가 어렵게 막아냈습니다. 수세에 좀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골키퍼들의 이름이 방송에 좀 자주 노출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넘어갈 뻔했는데 예. 자, 지금 다시 보는 장면 나올 때도 이 키치바야시 선수가 슈팅을 한 번 더 날렸는데 장르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이번엔 뒤쪽 발리 슛.
자, 이번엔 일본 선수 맞고 중국 선수 맞고 나갔나요? 일본에 계속되는 킥인. 경기장을 반밖에 쓰질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거의 뭐 연습 경기 하듯이 일단은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웅크릴 땐 최대한 웅크렸다가 또 나갈 때 나가야 되거든요. 강팀을 상대할 때는 뭐 평소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스, 유기적인 패스 움직임 참 보기 좋다라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번에 드리블 개인 이거 뭐 기술 반대로 넘겨주나요? 지금은 드리블이 좀 깊었습니다. 조금 늦었죠? 예. 진로 방해라는 주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7번 키치바야시. 지금 뭐 가랑이 사이로 넣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솔직히 줬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한번 접고 주려다가 이번엔 수비에게 읽혔습니다. 마지막에. 전광판의 파울 표시가 또 잘못됐죠? 이거 이거는 뭔가요? 글쎄요. 글쎄요. 지금 일본의 파울이 나왔는데 4초를 위반으로 보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아직 그 감을 좀 못 잡은 것 같은데 예. 이 사인 심판과의 사인이 안 맞아서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내주고 슈팅. 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골 먹으면 좀 억울하죠. 지금은 중국의 지금 수아레스 리마 감독이 3대기심 대기심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스처를 지금 취해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처음에 선언은 중국의 공격권으로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뭐 이 장면은 어쨌든 일본이 잘해서 넣은 골 장면이기는 예, 한데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주심을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판단을 잘못한 중국 선수를 탓해야 하는지 어쨌든 이제 뭐 조금은 억울한 실점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경고까지 나오네요. 키치바야시인가요? 5번이죠. 5번 선수군요. 호이데 선수. 예, 코이데네요. 일본의 두 번째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광판도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아까 분명히 주심의 판정은 중국 선수의 프리킥, 일본의 파울로 이제 선언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초를 위반은 사실은 파울 숫자로 치지는 않는데. 예. 자, 일단은 좀 볼까요? 직접 좋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 굴절되고 들어갔는지 중국 선수의 몸에 맞고 굴절이 됐는지 일본 선수 몸에 굴절이 됐는지를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프리킥을 성공시킨 중국의 9번 후잉지에. 일본 수비수 맞고 들어간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5번 선수 같은데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후잉지의 골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슈팅이 골문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인지가 중국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골을 일단 터뜨려냈습니다. 중국의 9번 후잉지에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 따라가는 골. 자,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두 번째 실점이 더욱더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자,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예. 그거 실점 안 했으면 지금 1대1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프리킥 상황에서도 중국이 확실히 또 힘을 낼 수 있겠다. 역시 이 축구에서도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혹은 수세에 몰려있을 때 프리킥은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자주 해드립니다만 그렇죠. 풋살도 마찬가지네요. 약팀이 가질 수 있는 또 기회가 정지된 상황에서의 기회인데 네. 지금도 잘 살려내면서 일단은 자, 또 파울을 이 장면도 좋아요. 파울을 계속 얻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일단 뭐 전광판에 저희는 따라가야겠습니다만 글쎄요, 아까의 중국의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저희가 일단 심판 시그널을 제대로 본 것이라면 지금 2대2잖아요. 저희가 심판 시그널을 제대로 본 것이라면 중국의 파울이 하나, 일본이 지금 파울이 3개가 돼야 이제 맞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심판의 판정을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네,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국의 실점이 조금 더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중국이 이 따라가는 골을
일단 일방적으로 계속 끌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무적으로 희망적으로 좀 봐야겠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기력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이 여유가 좀 있거든요, 선수들이. 예. 지금 또 한 번 4명의 선수를 교체를 하는데 사실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따라오네? 도망가 볼까? 뭐 이런 느낌? 저희 특히 공잡부터 시노미야 선수. 자, 아우! 지금도 뭐 슈팅이 골문 구석을 보고 계속해서 뭐 때리고 있고. 이건 뭐 지금 이 장면보다 뒤에서 보는, 여기서 보는 게 아마 얼마만큼 구석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가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공이 위에서 밑으로. 멋진 골! 아하. 일본이 남다른 클래스를 역시 보여줍니다. 멋진 골이죠. 일본의 세키나다 두 번째 골. 자, 지금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에요. 띄워주고 오른발 들어오면서 참 저건 뭐 할 말이 없네요. 반대발까지 때리면서 반대발의 움직임을 보면 뭐 발리의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멋진 골이 나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다시 한번 일본의 인터셉트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오네? 도망가 볼까? 진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중국. 또 인터셉트? 손에 맞았나요? 핸드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전광판상으로는 일본의 파울이 이제 3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국은 팀으로서의 움직임, 수비할 때도 보시면 사실 이거는 맨투맨도 아니고 지역 방어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서서 자꾸 공격을 내주고 있는데 실전 장면에서도 그랬고요. 그 공간을 자꾸 허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계속 나름 넓은 공간인데 그거를 자꾸 내주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일본 선수들이 들어가서 지금 공을 다 따내고 있습니다. 축구 감독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 수비 조직력 갖추는데 이델 패스 이번엔 좋아요. 자,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좋습니다. 하프라인 밑에 있거든요. 결국 2명으로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슈팅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상식 같은 거는 풋살은 전원 공격, 전원 수비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다른 팀들은 그렇게 경기를 해왔고요. 개인기량이 압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2대4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메시급 개인기를 두 선수가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슈팅 하나 연결했다고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죠. 두 선수가 더 같이 뭔가 골을 노릴 만한 찬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자, 지금도 이델 패스 주고받았습니다만 호흡이 조금 맞질 않았습니다. 중국으로서 위기를 넘겼고요. 슈팅 개수로만 따지면은 뭐 지금 일본은 21개의 슈팅을 벌써 기록을 했거든요.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 슈팅의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것, 특히 풋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기장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됐었고요. 일본의 킥인 뒤로 갑니다. 오늘 2골 기록한 일본의 9번 세키나다. 일본의 킥인 상황도 사실은 인플레이 상황이 한 매한 가지 좋은 또 조직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뭔가 준비가 다 됐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킥인할 때, 뭐 인플레이 때 다 뭔가 준비가 돼 있는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는 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이거 끌어냈어요. 중국 감독 선수들 찬스, 빨라요. 감독 찬스죠? 넣어야죠. 골을 득점! 실패해요. 지금은 아쉽네요. 정진 선수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빠르기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기서 슈팅이 해결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드리블 한 번 더 치는 바람에 골문과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각도를 죽인 셈이 됐는데 예, 사실은 정면에서가 골 넣을 수 있는 각도는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장면인데 중국은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또 아쉬운 장면이 한번 또 지나갔습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좀 넣어줘야 아까 그 의미 없는 슈팅까지
그런 의미 없는 슈팅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유의무이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슈팅이 이제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습 형태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예. 자 지금도 만들어야죠. 좋습니다. 때려야죠. 이것도 노스톱으로 가지를 못하고 한번 거쳐가는 바람에 이번에도 골키퍼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 푸야오 선수인데요. 지금 너무 정말 잘 줬는데 여기서 왼발슛 바로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톱킥이라 그래도 지금 많이 늦었어요. 예. 슈팅 타이밍이 골키퍼 나오기 전에 때렸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일본의 파울이에요. 일본의 파울이 전광판상으로 4개째가 됐습니다.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해주는데 슈팅은 1대1 찬스에서는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에 때리면은 못 맞거든요. 골키퍼가 전진하는 타이밍을 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백헤딩 시도했는데 높게 솟구쳤고요. 일단 일본이 자기 진영을 벗어납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1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글쎄, 지금 이 경기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아쉬워요. 자, 지금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개 과정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그럼요. 이거 축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예. 자, 일본의 타임아웃. 조금 전 장면 조금 저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경기에 비해서 지금 데드된 상황이 굉장히 좀 적어서 실제로 경기를 치르는 시간이 굉장히 더 많아졌다. 죽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 경기는 말이죠. 또 일본의 스타일이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 예. 중국이 어떤 이 무의미하게 많이 날리는 슈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기 자체도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 벤치에서 조금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 그냥 넘어갔고요. 그렇죠. 순수한 경기 시간이 다른 게임들보다 물론 뭐 같지만 죽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실점 장면일 뻔했는데. 지금 장루이 골키퍼가 확실히 좀 볼을 놓치는데 이게 첫 골이죠? 뒤로 내줬고 리바운드 된 볼을 세키나다 선수가 달려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장루이 골키퍼가 조금 당황했던 듯 정확하게 볼을 처리를 해주지 못했어요. 장루이 골키퍼도 사실은 어린 편이고 93년생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대로 본 건지 아니면 이게 서류가 좀 잘못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11번 기타가와 선수는 98년생입니다. 그러네요. 98년생이면은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 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타가와 선수의 신장은 지금 팀에서 2번째로 커요. 자, 이것도 지금 골대 맞고 나왔어요. 지금 벤치 뒤에 4명의 선수가 서 있는데 11번의 기타가와 선수가 제일 크죠? 조금 전에 이 장면, 골대 맞고 나온 장면인데. 키치바야시가 또 한번 이 선수도 94년생입니다. 이게 어떤 일본 축구의 좀 무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일본 선수들은 뭐 어릴 때부터 운동 잔디건 흙이건 아스팔트건 구분하지 않고 패스 연습을 계속 시킨다고 하거든요. 예. 여자 선수들도 그렇고 기본기 패스하는 능력, 물론 이거는 어린 거랑은 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대표팀에 잘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패스가 몸에 익는 것을 이제 일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나카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도 박지성 선수가 있은 다음부터는 박지성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싶은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영향력, 그리고 워낙 일본에는 계속해서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본 축구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감독 수아레스 리마 감독입니다. 아까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항의를 하지 않고 깔끔하게 좀 넘어가는 모습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완전히 붙어있는 나라, 완전히 인접한 나라입니다만 조금 그래서 스타일은 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포르투갈이 조금 더 냉정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자, 이거는 2대1이거든요. 2대1이에요. 넘겨! 짧네요. 다시 한번 옆구물이네요. 이번이 추영 선수인데 또 한 번 아쉬운. 자, 지금은 잘 줬어요. 잘 줬는데 수비가 이거는 잘했고요. 그래서 또 논스톱으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만은 조금 각도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왜 자꾸 중국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예, 너무 잘해요 일본이. 너무 잘합니다. 자, 지금도 가랑이 사이 슈팅. 이 키츠바야시인데 이 좁은 공간에서 자, 양쪽 인사이드 활용해가지고 슈팅 이제 각도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대단합니다. 다시 나가기 전에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23개의 슈팅. 자, 이 장면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바로 톡킥으로 이러면 타이밍 못 잡죠 골키퍼가. 지금 또 차고 나서 눕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참. 일본 대표팀에서는 키츠바야시의 개인 능력, 개인 발기술 가장 좋아 보입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볼, 골대 위쪽을 맞고 코너킥이 선언이 됐군요. 일본의 5개째 코너킥. 자, 주심의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죠. 자, 코너킥 넘어갔습니다. 약간 뒤쪽. 키츠바야시 나가기 전에 이걸 또 살려내네요. 저 지금 오른발로 컨트롤하고 바로 또 왼발이 나가서 컨트롤을 한 번 더 하거든요. 예. 공을 많이 다뤄본 선수. 자, 지금은 이번엔 장루이가 막아냈습니다. 막기 쉽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장루이가 막아냈어요. 자, 이 장면인데 25개. 제가 슈팅을 기록할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 25개인데, 예, 25개를 다 채웠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지금은 공이 2개가 굴러 들어왔는데 드롭볼로 재개를 하네요. 네, 주심이 이제 레프트 타임으로 끊었고요. 그렇죠. 이거 중국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드롭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축구 동호인들 사이에 이 드롭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드롭볼은 주인이 없는 볼이잖아요. 그럼요. 이거 사실상 매너는 사실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예. 급하면은, 그리고 상대 선수가 넘어져 있을 때도 심한 부상이면은 심판이 끊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끊어야 된다, 뭐 넘어져 있는데 왜 안 끊느냐, 이렇게 항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동호인들 사이의 대회가 뭐 얼마나 중요한 대회겠느냐,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경기 승부를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플레이하면 되는 겁니다. 드롭볼을 돌려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서로 뭐 감정 상해하고, 사실은 규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전혀 규정상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서로 이제 동업자 정신, 같이 같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낀다면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예. 중국 자기 지역에서 천천히 볼 돌리고 있고요. 자, 모처럼 중국의 패스다운, 패스플레이 같은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일본의 헤딩으로 끊겼습니다. 어제 이란 남자 대표팀 경기 하면서도 드린 말씀인데, 수비하면서 쫓아다니는 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패스를 하면서 좀 상대편이 따라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왼발. 26번째 슈팅이 나왔고요. 자, 전방 압박, 대단히 압박의 강도가 거센 일본입니다. 고립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더 많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전력이 좀 부족한 팀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동료들을 위해서 한 발 내가 더 뛰는 거잖아요. 이게 4명이 모이면 4발자국이 되고 11명이 모이면 11발자국이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뛰는 거리로 나타나게 되고요. 저 사실은 기술도 좋고 성실한 선수. 뚫렸어요. 가운데 접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본의 공격 과정에서 볼이 발에 밟혔습니다. 세키나다. 다시 뒤로 연결. 일본의 13번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오야마 선수네요. 오늘 경기에서는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끌어냈는데 끌어내는 거에 만족해야만 하는군요. 여자 선수들도 지금 보시면은 시노미야 선수가 또 중국 수비수랑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같이 손잡고 넘어가거든요. 안 나갔나요? 중국 역습인데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반대쪽 그렇죠. 움직임이 없어요. 왜 뒤로 쳐질까요 지금?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없어요. 이 반대로 열어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 간만에 잘 뺏어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 상황에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플레이가 조금 아쉬운 중국입니다. 짜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중국 응원석 남자 대표팀들의 모습입니다. 왼발 슈팅 나왔습니다만 아오야마의 슈팅은 많이 좀 벗어났고요. 자,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된데 죄송하게도 심판이 지금 신발끈이 부러지는 바람에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경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경기장 한쪽에 앉아서 풋살 경기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떨까요? 같은 여자가 하는 경기인데 예. 굉장히 잘하잖아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 대표팀이 나오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렇게 우리 남자 대표팀 경기 있을 때 여자 대표팀이 와서 응원해주고 뭐 이런 모습이 사실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다음 대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여자 대표팀도 나와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다솔 위원 얘기해주신 대로 자 지금 중국 지금은 공격이 3명 움직이네요. 지금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 개인 기량에서는 중국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스피드는 지금 앞서는 느낌이거든요. 스피드라도 조금 살려봐야 될 텐데. 자, 좋은 찬스예요. 올라가나요? 그러나 약합니다. 홈다 골키퍼의 손에 가서 볼이 쏙 하고 안기고 말았습니다. 세키나다 직접 때리나요? 오호. 세키나다는 9번을 닮만 하네요. 그렇죠. 저 각도가 없는 데서 정말 잘합니다. 다시 세키나다 들어갑니다. 뚫어냈어요. 볼의 스피드가 짱루이 골키퍼의 방어벽을 뚫어냈습니다. 팀의 4번째 골. 세키나다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네요. 지금도 보시면 이 시노미야 선수가 잡아놓고 밀어주고 등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피해주는 모습인데 풋살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 여기서 시노미야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등 쥐셔 못 나오거든요 수비가. 그러면서 세키나다의 골. 일본이 4대1로 앞섭니다. 확실히 강팀은 강팀입니다. 이 1차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8대0으로 꺾었거든요. 사실상 4강 진출을 지금은 막아냈습니다. 중국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여자 선수들의 구력이 조금은 짧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이 중국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 간의 그 간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량의 간격? 조금 난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하네요. 저 사실은 여자 축구는 아마 좀 투자가 좀 부족했을 거고 남자 축구는 투자한 만큼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풋살에서는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자 풋살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리 수비를 하는 시노미야.
김영애가 뒤로 내줬고요. 남은 시간은 30여 초. 일본의 공격. 이렇게 되면 일본을 상대로 한 골을 뽑아내는 팀이 야, 한 골에도 뽑아냈으니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그 정도로 일본의 경기력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일본을 꺾으려면은 신체 조건이 더 좀 좋아야 되거나 스피드가 또 탁월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오 이거 뭐 하프라인에서 슈팅을 때려도 날카로워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축구에서 말하는 야신존으로 지금 날아가는 그런 슈팅인데요. 지금은 뭐 센터 서클 부근이었는데 자, 버저비터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정신없는 전반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보이십니까? 31개의 슈팅, 그 중에 14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4골. 일본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뭐 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뭐 연습 경기하다시피 경기를 좀 했는데 예. 중국에 비해서는 정말 공 다루는 느낌이라든가 조직력, 팀으로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일본입니다. 4대1 글쎄요, 점수가 더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 얼마나 골이 더 날까요? 잠시 뒤에 여러분께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흰색 유니폼이고요. 일본이 금메달을 경기에서 따냈거든요. 예. 중국 인터셉트. 자, 첫 한번 슈팅이 나와요. 좋습니다. 정면입니다. 기네요. 이번 트래핑. 위험했습니다만. 골을 희망하는 선수들은 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꿈과 열정이 플레이된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 (2013년 6월 29일) 인천에서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아시아 올림픽 평해가 동하계 아시안 게임과는 별도로 개최해왔던 실내 아시안 게임과 무도 아시안 게임을 하나로 통합. 인천에서 첫 선을 보이는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 실내형 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일반 국제대회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시아 권역의 특색 있는 스포츠 종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에게 메달 획득의 기회를 넓혀주고 관객들에게는 스포츠의 다양한 재미와 색다른 감동을 선사해 줌으로써 아시아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젊고 역동적인 스포츠 대회가 될 것입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발전해온 아시아만의 특색 있는 스포츠 종목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 2013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8일간 아시아 올림픽 평해 회원국 45개국 4,400여 명이 참가, 9개 종목, 100개 세부 종목에서 열띤 결전의 장을 펼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기 스포츠 볼링을 비롯하여 당구, 체스, 바둑, 게이머들의 멋진 승부가 있는 e스포츠, 댄스 스포츠, 실내 축구, 풋살,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킥복싱 등 우리에게 친숙한 스포츠 종목과 5,000년 이상 외세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 태국의 애국 무술로서 킥복싱의 원조격인 무에이. 고대 인도 병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인도와 대륙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 있는 술래잡기와 비구, 격투기가 혼합된 실내 카바디.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3,5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고대 스포츠 크러쉬. 짧은 풀에서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25m 쇼트 코스 수영 등 아시아만의 특색 있는 경기 방식과 플레이, 선수들이 펼치는 꿈과 열정의 투혼 속에서 감동의 스포츠 축제를 만들어갈 것이며 아시아만의 차별화된 종합 스포츠 대회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2013)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는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행사입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가는 장진 감독이 연출하는 개회식 폐막식은 어떨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글쎄요, 장진 감독이 굳이 따지자면 비주얼 쪽보다는 시나리오 쪽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진이 연출한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세컨핸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화면 왼쪽, 중국이 화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반전은 보신 대로 4대1 일본의 압도적인 경기 내용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인 기량, 자, 팀으로서의 전술. 지금은 몸싸움으로 한번 볼을 따내는데요. 이걸 돌아서지를 못하네요. 중국의 7번은 리우단인데
지금은 발바닥으로 볼을 다룸과 동시에 몸을 돌려야 했던 상황이라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선수들이 돌아서는 동작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 이게 어떤 신체적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지금은 혹시 또 간접 프리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예 바깥으로 쳐내버렸습니다. 중국에게서 첫 번째 슈팅이 나왔는데요. 여자 선수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신체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수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성들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은 여성이 더 유리하고 어떤 동작은 또 남성이 조금 더 유리하고 뭐 그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외 무릎 꿇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동작은 남자 선수들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못하잖아 아예. 여자 선수들 일반 여성분들은 이제 편하게 하는 동작인데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축구에서는 남자가 유리한 동작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신체적인 조건을 보자면 당연히 남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것들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면만 놓고 보면은 여자 선수를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은 결코 남자 선수들에 뒤지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패스하고 동료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그 남자 선수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자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기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WK리그와 K리그 이렇게 중계를 하다 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특징은 경기를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음. 경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이 선수는 뭐 관중이나 심판 이 경기 외적인 부분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상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남자 선수들이 좀 배워야 되는 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순수한 아주 퓨어한 그런 어떤 축구 정신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시안 게임도 올림픽에 가까운 대회인데 예. 올림픽 정신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여자 선수들이 훨씬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보여주는 이 특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세밀함, 정교함, 이런 것들에 한번 매료되기 시작하면 남자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 여자 축구는 피지컬을 중점적으로 주는 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술이나 패싱 위주로 경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11명이 모두 박은선 같은 그런 선수가 아닌 이상이야 피지컬을 중심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지금은 짧게 내줬는데 역습 못 나오죠. 네, 파울이 아닌데 이제 키치바야시는 약간의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자꾸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제도 제가 대전에서 WK리그 중계하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보러 오십시오. 경기장 와서 재미없는 경기는 진짜 없거든요. 자, 특히 제가 봤을 때 여자 축구는 접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와서 보면은 매료가 되면 됐지. 자, 자, 걸리나요? 아하. 지금은 파울. 자. 지금 일본의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일본의 8번 사카다인데 사카다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키츠바야시가 글쎄요, 이거는 키치바야시군요. 키츠바야시가 조금 공 처리를 빨리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어. 어쨌든 드는데 시아윙 선수도 슈팅하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경고나 퇴장이 나와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프리킥으로만 선언이 되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4번 시아윙 넘어져 있는 과정인데 중국의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눈빛, 표정이 많이 좀 일그러져 있는데요. 선수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경기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선수의 시선이 다 꽂히잖아요. 조금 민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관중들의 시선은 그런 것보다는 괜찮을까 걱정이, 그건 뭐 피부 색깔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다쳐봤다면 얼마나 아픈지를 아니까 이게 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 이 후잉지에는 전반전에도 직접 프리킥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때리죠. 자, 지금은 혼다 골키퍼가 좋아할 만합니다. 워낙 빠른 슈팅이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욕심 안 부리고 잘 쳐냈어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시 뒤쪽. 이번엔 좀 솟구쳤네요. 조금 더 위쪽, 조금 더 구석진 곳이었으면 아마 혼다 골키퍼도 반응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잘 하네요. 잡아냈습니다. 풋살이 이런 패스가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간이 좀 좁고 공이 이제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은 잘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풋살 경기장 바닥이 사실 또 이 스탑이 좀 잘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유연한 동작보다는 좀 끊기는 동작이 좀 많습니다. 예. 자, 이 볼바닥으로 계속 공을 가지고 노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공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눈으로는 전방을 주시하면 되니까. 예. 이 5번 선수가 코이데 선수인데 공 정말 잘 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스텝 혹은 아웃스텝으로 볼을 다루게 되면 어쨌든 맞고 튕겨 나가잖아요. 그렇죠. 발바닥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바꿔놓죠. 예. 공이 어디서 오든 간에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키츠바야시. 키츠바야시도 오늘 멀티골. 이건 뭐 패스 3번에 말이죠. 상대는 뭐 완벽하게 뚫어냅니다. 일본 팬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 번, 돌려주는 두 번, 패스 3번. 한 번 그리고 잡고 바로 또 슈팅. 슈팅으로 가죠. 예. 이건 뭐 짱루이 골키퍼가 나올 새도 없습니다. 야, 이게 저 각도를 뚫어내네요. 이 사카라 선수의 패스도 뭐 예술에 가까웠고 예. 뭐 일본 정말 잘합니다. 풋살 하나는 여자 축구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자 풋살로만 따지면은 세계에서도 손꼽히지 않을까, 일본의 풋살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은 아시아 선수들이 그동안 유럽 선수들, 남미 선수들한 아프리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신체 조건이 사실 아시아는 뚜렷한 강점이 없거든요. 예. 근데 풋살이라고 하면은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는 특히 동아시아 쪽의 축구는 다시 한번 오른쪽 열리는데요. 꺾어줬습니다만 이번엔 골키퍼가 잡습니다. 동아시아 쪽 축구,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 성인 축구라는 표현도 사실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한데 이런 게 기지죠. 아주 뭐랄까, 아주 순간적인 그 임기응변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풋살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이 골키퍼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때는 축구에서는 거의 골 에리어 근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페널티 에리어 근처만 가도 골키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골 넣는 센스를 기르는데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좁은 지역 아, 좋아요. 안 나갔어요. 좋습니다. 잘 잡아놨거든요. 자, 뒤에 다시 한번 왼발 찬스. 자, 좋아요. 지금도 본인이 이제 무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이 전반전에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혼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인터셉트. 자, 여기서 자, 꺾어놨죠? 자, 지금 파울이네요. 지금은 일본의 6번이죠. 일본의 6번 선수면 이노미사로 선수인데
오늘 위양이 여기서 잘 쳤어요. 여기서 완전하게 쳐놨는데 예. 자, 저는 가려서 어깨 싸움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상대 선수를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빠졌어도 골키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직접 프리킥은 굉장히 좋은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중국의 9번 후잉지에가 준비하고 있죠. 이건 흘려주고 때리겠죠.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골키퍼 정면. 지금도 뭐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만 벽 사이로 아주 잘 통과했는데요. 까지는 잘 가져갔는데 예. 조금 아쉬웠고 이게 어떤 이 혼다와 장루이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풋살이 이렇게 든든한 골키퍼를 필요로 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오, 글쎄요. 그 핸드볼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핸드볼에서 이 훌륭한 골키퍼 한 명은 사실 좋은 수비 2명 혹은 3명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충분히 풋살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활동량이라던가 또 계속해서 콜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수비 리딩을 해주고 있는 예. 혼다 골키퍼인데 그에 비해서 장루이 골키퍼는 조금 조용하죠. 그렇죠. 제 장루이 골키퍼 보고 그리고 이 남자 선수 경기를 계속 보면서 혼자 이 생각을 좀 했던 게 예. 우리 이 축구 선수들 골키퍼가 은퇴하고 풋살로 와서 이제 활동량이 비교적 좀 적기 때문에 하면은 정말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김명식 골키퍼도 지금 뭐 나이가 상당합니다만 아직도 순발력 안 죽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훈재 골키퍼 정도의 안정감이면은 여기 오면은 골 못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하이라이트에서 잠깐 봤던 마카오의 리킨초 골키퍼가 좀 리우킨초 골키퍼가 좀 생각이 나는데 류킨초 골키퍼는 아무래도 어호 소리 지를 시간보다는 좀 고개 숙일 시간이 많을 거예요. 마카오가 예.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되려 본인이 그렇게 포효하는 장면이 상대 선수에게 좀 어떤 전의를 불태우는 그럴 계기가 수도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긍정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어요. 네. 마카오 입장에서. 동료들의 길을 좀 살려주고자 하는 의도인 거는 좀 알겠는데 예. 글쎄요. 누가 봐도 슈퍼 세이브 그럴 때로 좀 한정 지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축구장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예. 모든 관중들에게 또 다 들립니다. 소리가. 이번에 중국의 공격권이죠. 일본의 킥인이 살짝 빗나갔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권. 아, 확실히 중국의 패스. 지금 수아레스 감독도 반대쪽 봐라. 가까운 쪽만 너무 보지 마라. 지금 이제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 중국은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지금 인사이드 아니면은 아웃사이드인데 예. 자 지금 발바닥으로 패스하죠. 그렇죠. 저렇게 해도 되거든요. 혹시 중국 선수들은 축구하던 선수 가운데 이제 풋살에 조금은 재능을 보이는 선수를 좀 데리고 와서 팀을 꾸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풋살 선수로 시작하는 선수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뭐 중국 여자 풋살 정도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확실히 강팀들과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볼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느낌을 받는데요. 발바닥으로 볼을 다루는 선수들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볼을 다루는 선수들 기본적인 기량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풋살에서 말이죠. 자, 아마 첫 번째 터치를 유심히 보시면은 알 수 예. 있을 건데 발바닥으로 볼을 다루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빠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는데 발바닥으로 공 잡는 이거는 축구 선수들도 아마 좀 고심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자연스럽습니다. 지금도 발바닥 툭 밀어놓고 다시 발바닥.
글쎄요, 저희가 이 빠른 템포 가운데서 좀 화면으로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발바닥만 좀 일본 여자 선수들의 이 발바닥만 좀 클로즈업해서 좀 화면으로 잡아본다면 교보제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아마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또 남자 선수들 경기인데 예. 남자 경기에서는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때리죠. 이번에는 장루이 골키퍼가 손을 대지 않고 잘 판단했습니다. 일본 선수들 볼 다루는 거 구경하다가 지금 벌써 8분이 넘게 지나갔어요. 사실 아까 저희가 전반전에 대표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표팀도 우리 대표팀인데 지금 우리 대표팀 지금 바로 이 선수인데 98년생 16살이거든요. 예. 자, 기츠바야시 뒤로 내줬고요. 중거리 때리죠. 벗어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얘기를 하면서 일본 대표팀의 발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일본이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3패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이게 브라질 상대로도 사실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이후 두 게임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탈리아의 대결에서 엄청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뭐 패싱의 완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사실 수비 지역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일본은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믿을 만한 센터포드가 없다. 이거는 일본 축구의 오랜 좀 고민인데 미우라 이후에 계속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뭐 야나기사와 선수도 사실상은 그 정도 기대치는 못 해줬고 예. 지금 오카자키 신지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미드필더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반면에 우리 대표팀도 사실은 미드필더 위에 있는 선수들 몇몇만 본다고 하면은 일본에 결코 밀리지 않는 선수들인데 이 어떤 그 선수들의 조합이나 팀 스타일을 사실 팀 스타일을 맞춘다고 선수를 희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원 낭비가 되는데 일본은 그게 지금은 또 자케로니 감독이 오래 집권하면서 많이 완성을 시켜놨고 글쎄요 사실 강점을 꼽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강점은 훨씬 많거든요. 예. 어떤 그런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년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결국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축구 팬들에겐 좀 지금은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것도 내년 월드컵이거든요. 그렇죠.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한다고 뭐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요. 자, 이것도 뭐 몸싸움 치열합니다. 글쎄요. 웬만한 남자분들 조금 전 몸싸움 사이에 끼었다가는 뼈도 못 추리실 거예요. 예.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여자 풋살 경기를 처음 접하고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수준이겠다. 자, 연결 좋았는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중학교 저학년 그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선수들은 여기 오면은 일본 선수들이랑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잘하네요. 사실은 여자 풋살은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굉장히 좀 저희 스스로도 준비를 하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 사실 조금 걱정이 됐던 거는 좀 경기를 보기 힘들 정도로 좀 엉망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도 했는데 예.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예. 없고 완전히 기우였어요. 너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찬스예요. 반대 들어가는 선수 있죠. 자, 연결. 좋습니다. 이게 또 안 들어가네요. 자,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도 글쎄 일본 선수들처럼 발바닥으로 살짝만 떨어뜨려 놨으면 바로 슈팅에 갈 수 있거든요.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인스텝 혹은 아웃스텝으로 지금 쳐놓고 지금 뛰는 상황이었잖아요. 중국의 3번 선수인데 중국의 3번이면 송광난 선수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부위로 컨트롤을 했어요. 그렇죠? 발 바깥쪽이었어요. 아이고, 자, 발바닥을 잘 사용하는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보니까 확실히 느끼겠네요. 축구에서도 지금같이 좁은 공간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킥인. 그러고 보니까 수아레스 감독은 복장이 굉장히 좀 편안하네요. 이거는 글쎄요, 이건 뭔가요? 이거 바로 앞에 지금 이주심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파울을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11분 40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좀 불쾌할 수 자, 이런 장면에서도 여자 선수 신경전도 없고요. 상대 선수에게 좀 짜증내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남자 선수들은 자칫하면은 또 싸움 나죠. 그렇죠. 싸움은 안 나도 최소한 이 가슴을 이렇게 들이밀 겁니다. 이렇게 상대 선수를 향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다 같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여자 풋살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화 안 나겠어요, 이 선수들이라고. 아니, 분명히 그럼요. 날 거예요. 데드 타임이 정확하게 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분 딱 지났네요. 게스트는 일본의 킥인. 자, 이런 킥인 상황에서도 이제 시간이 멈추고 있기 때문에 풋살의 이 러닝 타임, 플레잉 타임이 이제 20분이긴 합니다만 20분의 배, 40분도 더 넘게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축구가, 우리 K리그가 조금 팬들의 외면을 받았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순수한 플레잉 타임이 굉장히 짧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플레잉 타임을 늘리자는 노력을 K리그 프로축구 연맹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예. 자, 글쎄요, 오늘 한 골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기타가와. 기타가와가 지금 16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사실 잘 잡아놨거든요. 들어갔어요. 저는 옆구부리 줄 알았습니다만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11번 류양 선수가 만회골을 또 하나 집어넣는군요. 자, 이 기타가와가 가슴 트래핑 하는 장면에서 골이 터졌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본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본을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류양 선수죠. 잘 이겨냈고, 지금은 발끝에 정확한 각도에서 정확하게 맞았네요. 자, 이게 제 말씀드린 타이밍이고 스피드인데 지금 류양이 소킥을 잘 이용을 해서 추격골을 터뜨려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에 혼다 골키퍼는 하는 사이에 이미 그물망을 갈라버리고 말았어요. 저 사실은 골을 주면 안 되는 각도로 골을 주기는 했는데 슈팅이 워낙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펀칭을 위해서 주먹을 지금 쥐고 있었어. 중계석 쪽으로 정확하게 날아온 볼이었어요. 사실 저희도 중계에 집중하다 보면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안전 그물망이 있다는 것, 이 그물망의 그렇죠. 존재를 잊을 때가 많거든요. 안 넘어올 거를 알면서도 사실 조금 긴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 전에 제 쪽으로 보물이 날아오는 바람에 펀칭을 하기 위해서 주먹을 이렇게 꽉 쥐어봤습니다. 뭐 저희도 저희입니다만 이 방송 장비들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요러고 있었어요. 요러고 완전 좀 긴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 두 번째 골은 일본으로선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다가 결국에 한 방 얻어 맞았는데, 후반전 스코어만 보면 지금 1대1이거든요. 글쎄요, 일본은 여기서 뭐 공세를 늦추거나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조금 긴장이 좀 많이 풀어진 느낌이에요.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히바라에게 가는 패스가 약간 좀 길었습니다. 장루이 골키퍼. 자, 장루이 골키퍼도 지금 본인에게 오는 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금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그럼요. 이 축구 골키퍼, 풋살 골키퍼도 마찬가지. 풋살 골키퍼는 덜한데 본인에게 이런 좋아요. 모습. 자, 지금 좋은 판단이고 좋은 클리어링이었죠. 저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장면인데 장루이 골키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아주 좋았어요.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을 장루이 골키퍼가 몇 차례 보여줘서 이 뒷문이 든든한 것이 얼마나 팀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조금 장루이 골키퍼를 통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1, 2 주심들이 굉장히 바빠요. 이 선수들이 계속 안전거리 5m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밀어내고 다시 킥하라고 지시하고 밀어내고 다시 킥하라고 지시하고요. 사실 또 말도 굉장히 안 통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대항전이라 예. 심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심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볼이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돼야 맞는데 지금은 일본의 골클리어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항이 없이 계속 경기를 또 해내고 예.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강팀이 주는 이미지, 인상 뭐 이런 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조금 전에 조금 아쉬운 판단이 좀 나오긴 했는데. 중국의 4번 샤오잉이 나가고 9번 후잉지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뭐 워낙 예고 없이 선수 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풋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발 명단 자체는 조금 의미가 없고 포메이션도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날 첫 경기에서 저희가 여러분께 선발 명단을 알려드렸는데요. 자막으로 이렇게 표시는 해드렸습니다만 크게 의미가 워낙에 없어서요. 물론 그 중에서도 조금 플레잉 타임이 좀 많은 선수들이 있고 좀 적은 선수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안 뛰는 선수는 일단 없으니까요. 그렇죠. 거의 모든 9명의 호구 선수를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예. 오, 자 빠지네요. 잘 막아냈습니다. 좋았습니다. 후잉지에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골키퍼 말고는 거의 다 뛰어요. 그렇죠. 안 뛰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세키나다도 분명히 벤치에서 시작했는데 골을 지금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파울인가요? 중국의 파울. 중국의 6번 하닝의 파울이었습니다. 이 남자 경기와 비교해서 여자 선수들은 또 파울이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예. 남자 선수들은 뭐 거의 뭐 축구와 비슷하게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파울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자 풋살이 훨씬 더 재밌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자 풋살의 특징은 또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 일단 선수를 향해 가는 것보다는 야 이것도 굉장히 의도된 거라면 굉장히 재치 있는. 하지만 수비의 방해 때문에 킥이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 이 슬라이딩도 코너킥인가요? 선수를 향해서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보통 이제 볼을 향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중국의 자, 역습입니다. 역습인데 이거는 반대! 이거는 이거는 1분도 역습이에요. 이거는 마무리를 져줘야 됩니다. 올라간다만 이번엔 장루이 골키퍼의 멋진 선방. 자, 포효해줘야죠. 이럴 땐 포효해줘도 됩니다. 그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방인데 자, 이 역습은 패스 한 번에 골 그리고 노골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오야마 선수가 잘 치고 나오다가 키를 넘기겠다는 의도였는데 장루이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중국의 역습을 끊어냈고 일본이 다시 한번 역습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기 템포랄까요? 상당히 조금 격앙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 나가나요? 이게 볼이 지금 완전히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선 타고 계속 따라간 모양이에요. 이주심이 계속 그 공을 보면서 결국 튀김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주심도 봐야 하고 부심도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조금 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양쪽 터치라인 쪽에 1부심, 2부심이 나란히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분 정도를 좀 더 투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뭐 풋살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예. 축구에서도 그래서 이제 추가 심판을 이제 투입을 하거든요. 중요한 경기에서는 이제 골라인 뒤쪽에 또 심판들이 두 분이 또 계시죠.
일단은 풋살은 비교적 판정 시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오, 자! 안 들어갔나요?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경기 진행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판정. 아주 왼발 슛 굉장히 좋았는데 이건 혼다 골키퍼 실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파울이 나오면서 잘 돌아서 이것도 발바닥이었어요, 결국에는. 어우, 안 들어갔어요. 결국 아이. 안 들어간 게 중요한 거죠. 정진 선수는 모르게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은데. 예. 오, 자! 이번에도 수비에 막혔어. 자, 중국의 수비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자, 지금도 예. 일본은 계속해서 찬스를 좀 놓치고 있고 3골 차지만 4분이면은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한번 해봐야죠. 뭐 20초 안에도 2골, 3골씩 넣는 게 풋살이니까요. 1초 안에도 슈팅 한 번은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봐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앞쪽에 선수가 네. 없네요. 자, 지금도 하프라인 뒤쪽에 2명의 선수가 쳐져 있단 말이죠. 일본이 역습 형태의 공격에는 그다지 강점이 없다고 하면은 예. 글쎄요, 이렇게 쳐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5골이 그쵸? 역습 상황에서 골이 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자, 아주 전형적인 지공 형태의 공격이 많은데 예. 중국으로서는 어차피 지고 있고 사실 이 경기 내주면은 탈락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예. 그냥 공격적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섰고요. 자, 일본과 중국이 속해 있는 B조는 4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뭐 일본 시드를 가진 일본까지 4팀이 있는데 일단은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올라갈 확률이 이제 가장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2회 때 동메달을 획득을 했었는데 예. 이번 대회 또 메달을 노리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팀인데 일단 중국은 이기고 올라왔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은 여기서 지면 탈락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3승을 거둔다면은 중국도 1승 1패 뭐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도네시아가 글쎄요. 우즈벡과 대등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온다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인도네시아가 중국한테는 2대1로 이겼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일본한테 8대0으로 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전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보통 조별리그에서 2패면은 뭐 탈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골득실을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두 번째 골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놓쳤던 기회들이 더 아쉬울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지나갔기 때문에 자, 이제 빠졌어요. 좋아요. 살려야 가운데 됩니다. 가야죠. 좋습니다. 가운데 가야죠. 왜? 안 들어가는군요. 홈다 골키퍼의 선방. 자, 이런 기회들을 중국은 철저하게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가랑이를 너무 잘해줬거든요. 주는 것도 조금 약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거는 제가 발바닥으로 한번 앞으로 밀어놓고 안으로 좀 쳐놓고 때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골키퍼 그렇죠. 완전히 각도 예.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키치바야시가 아니면은 다른 수비는 아예 없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빈 공간을 쳐놓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은 신속성이 능사가 아니었는데 예. 자 키츠바야시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골문과 좀 거리 있는 슈팅. 이 팬텀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양쪽 인사이드로 공을 다루는 모습을요. 예. 이 키츠바야시는 팬텀 드리블은 여자 선수라서 그런지 더 우아하게 아름답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마스터 수준인가요? 정말 좋습니다. 예. 요렇게 치는 거 말씀하신 거죠? 요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제치고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우리 지소연 선수도 그런 모습으로 또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키츠바야시도 팬텀 드리블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분 48초, 47초. 중국으로서는 아쉬운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자, 있고. 좋습니다. 일본은 이 막판에 지금
중국에게 좀 약간은 주도권을 좀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좀 집중력 그리고 사실은 체력적인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 또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일본 대표팀은 아까 전반전 이다솔 위원이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이 저는 좀 생각이 나는데, 중국이 만약에 전반전부터 자신의 볼 소유였을 때 패스를 위주로 돌리면서 일본의 체력을 좀 빼놨더라면 지금 오히려 더 큰 찬스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에 비한다면 전반전 이 모습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상대하는 팀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팀이 없기 때문에 조언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우즈벡전에서는 전후반 4골씩을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후반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전반전에 너무 좀 수비적으로 웅크리고만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선택이었다고 하면 그 전략적 선택이 조금 아쉬운 예.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걷어내기에 급급하거든요. 예. 잠깐, 아주 잠깐, 예. 시그널이 잘못 나왔어요. 안 자, 나갔습니다만 지금도-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세키나다, 기타가와. 이렇게 본인의 체중을 뒤로 빼면서 공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농구에서도 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슈팅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페이드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게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선수들은 터치라인에서 몸만 가까스로 지탱하고 볼 컨트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예. 어쨌든 후반전에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 개인 전술은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반전엔 팀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일본이라면 후반전은 선수들의 개인에 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결국에는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팀 스포츠인 풋살이 팀으로서의 모습이 좋았을 때 어느 정도 경기력이 보여지느냐를 좀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확실히 팀 스포츠라는 종목은 딱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개인 전술도 팀으로서 조직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메시 선수가 늘 골을 넣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영원한 강자가 없는 축구에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두 선수 간에 좀 호흡이 맞질 않았고요. 세키나다와 6번이죠. 6번의 이노미사로가 조금 호흡이 맞질 않았습니다. 8초, 7초가 남았고요. 중국이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중국의 경기력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지금은 노골이죠? 글쎄요, 노골이겠죠? 기타가와 선수인데 이게 골이 인정이 되나요? 자, 거의 뭐 슈팅은 동시에 했고 골 2인이 되는 순간은 울린 다음으로 봤는데, 자, 노골이죠? 예, 노골이 선언이 됐습니다. 기타가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어린 선수가 골맛을 볼 때 또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예. 정말 아쉽습니다. 자, 자막 그대로 피니쉬 마지막 종료는 5대2로 최종적으로 스코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랭킹에 알겠습니다. 예, 빨리 좀 쉬었다가 다음 경기 또 이어가자는 사인이 나오네요. 잠시 쉬었다가 일본에 대한 얘기는 저희 여러분께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남자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죠. 송도 글로벌 캠퍼스 체육관입니다.